자, 그 백사조 조문 보시고 조문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사례. 이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값소의 X부동산 있는데 이게 시가가 한 5억 정도 된다 해보세요. 5억짜리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1억에. 그럼 누가 손해봤죠?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죠. 을에게 1억 받기로 한 거죠. 5억짜리 넘기면서. 갑이 한 4억 정도 손해봤죠. 그럼 갑이 보기에 급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있죠. 4억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4억이나 차이 나죠. 유효에 뭐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아직 무효 아니에요. 인제 이거 하나 갖췄잖아요. 인제 이거 하나. 세 가지 다 있어야 무효인데 아직 유효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5억짜리 1억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아버지 없어서 뭐 억울하세요?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1억에 팔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니까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을은 갑한테 1억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유효니까. 그런데 이제 부자지간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근데 갑이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럼 갑이 이걸 무효로 하려면 갑이 피해자니까 갑이 이 두 가지를 다 입증해야 돼요. 이건 객관적으로 이미 판명났으니까. 그래서 갑이 자기가 그때 이 상태에 있었다 입증해야 돼요. 갑 내가 그때 궁박 상태에 있다라고 입증했어요. 갑이. 그리고 너는 이 상태를 알고도 이용했잖아 라고 갑이 다 입증했다 해보세요. 그럼 1, 2, 3, 4 요건 다 갖췄죠? 그때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럼 무효니까 여기 갑과 을은 아직 이행 안 했죠? 이행 안 했으니까 둘 다 이행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 끝나요. 근데 이번에는 이행했다 해보세요. 우리 이번에는 매매대금 지급했고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겼다 해보세요. 근데 무효임이 판명됐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 백사조에서는 이 갑은 피해자죠. 보호받을 사람. 우리 나쁜 놈 폭리자죠. 우리 갑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먹었잖아요. 얘를 폭리자. 그럼 갑은 보호받을 피해자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여기서 폭리자 을만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갑은 사회질서 위반 아니니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등기 돌려줘에서 다시 등기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반환 청구나 이전 등기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을은 폭리자라 을은 사회질서 위반자죠. 그자는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돈 돌려줘라고 청구 못해요. 을은 질서 위반자라. 그러니까 그럼 결국 갑만 그냥 돈 벌었죠. 그래 끝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을 너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거요. 괜히 이런 짓 했다가 돈 주면 10원 못 받으니까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함부로 불법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103조와 이 차이점이에요. 103조. 103조는 지난주에 갑남과 을려가 첩계약 맺었어요. 첩계약. 누가 나쁜 놈이에요? 먼저 꼬신 놈이 나쁩니까? 꼬신 놈이랑 넘어간 놈이랑 똑같아요. 둘 다 나쁜 놈이죠. 이건 103조예요. 갑이 을에게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다. 그럼 둘 다 나쁜 놈이에요. 103조는. 근데 104조와 차이점이 있다면 104조는 한 명은 보호해야 되고 한 명만 나쁜 놈이죠. 그자만 사회질서 위반이나 그자만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피해자를 할 수 있어요. 이게 103조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법조문 아래에 양괄호 1번이 있죠.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상대방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라고 하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다가 무효. 그 다음 안 보셔도 되고 이제 반가로 2번 효과 있죠. 자 효과 동그라미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이다. 따라서 당해 계약상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 그럼 피의자 동그라미 적으세요.
동그라미 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급부한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괄호 착쳐 폭리자 그럼 없다. 폭리자는 자신이 급여한 급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뒤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폭리자만 나쁜 놈이죠. 그래서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부터 아래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래서 예컨대부터 40페이지 제일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이해되면 안 읽어도 이거. 이게 이해되면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하는. 그래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못한다. 그것만 이해되시면 돼요. 그만. 근데 오른쪽 오시면 양괄호 2번 폭리행위 성립 요건이 있죠. 반괄호를 보세요. 급부 현저한 불균형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 여부는 동그라미 칩니다. 객관적 가치의 동그라미. 이걸로 판단된다. 이번에 1번이 궁박이죠. 궁박 보세요. 궁박은 급박한 곤란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제적 동그라미 하세요. 경제일 필요 없고 명예침해와 같은 정신적 동그라미. 정신적 궁박도 다 포함된다까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경솔 무경험 나왔죠. 자, 경솔이라는 의사결정할 때 그 행위 결과에 관하여 보통이 베푸는 사고를 하지 않은 심적 상태를 말한다. 뭐 경솔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주의했다. 그리고 무경험 중에 무경험.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동그라미 하세요.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및 지식 결여를 의미하며 어느 그다음 특정 영역은 괄호 그럼 아니다. 특정 영역에서 경험적 것이 아닙니다. 자 3번. 자 잠깐 여기 봐보세요. 그럼 피해자는 이게 있어야 되죠. 이거 셋 다 갖춰야 할까요? 셋 다 갖추기 힘들겠죠. 웬만큼 멍청하지 않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 그게 3번이에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사유가 모두 해당한 건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춰도 돼요. 단 판가로 3번이 폭리자 이용행위 써있죠. 그게 이게 폭리악이에요. 폭리악이. 그래서 폭리악이 있어야 됩니다. 알고도 이용하는 의사. 그래서 그 네 줄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줄 읽으라면 제가 네 줄을 딱 체크하시고 네 줄 집에 가서 밑줄 긋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양괄호 3번 있죠. 요건 전부 판단기 이전 책임. 자, 동그라미 1번 판단 기준 있죠. 자,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지는 동그라미 크게 쳐보세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동그라미. 한마디로 법률 행위 시. 뭐든지 법률 행위 시예요. 뭐든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판단도 행위 시. 민법은 뭐든지 행위 당시입니다. 다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에 판단한다. 따라서 사후는 고려해야 하나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후 가로를 딱 치시고. 그러니까 뭐든지 행위 당시만 사후 고려하네요. 따라서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요. 곧 불공정한 계약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불공정하지 않았으면 쭉 불공정 아니에요. 그 사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리인 나오죠? 자, 아랫줄.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자, 경솔 무경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 기준을 합의 판단하고 다음 궁박 동그라미 하세요. 궁박 상태인 여부는 매도인 자, 본인 동그라미 본인. 그래서 아까 궁박 본인 그랬죠? 여기 궁박 본인. 비읍 비벼 비읍 나머지는 다 대리인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이제 다음 잘 겁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입증 책임 있죠? 동그라미 1번 무효 주장하는 자 동그라미.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객관적 주관 조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가르고 피해자죠. 피해자 동그라미.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것 상대방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폭리악이. 다음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그 말이 피해자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입증해야 되고 추정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이뤘다 해서 곧 그것이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가로치시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폭리행위 적용 범위 있죠? 1번은 제목의 동그라미 유상 쌍무계약에만 적용돼. 유상 쌍무기만. 2번은 제목에 가로치세요. 무상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랫줄 증여계약 가르고 또는 기부행위 있죠? 이런 건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써 있습니다. 세 줄 읽어보세요. 오른쪽 오시면 4번 경매
경매 제목이 괄호. 그럼 성립한다 안 한다? 백사조 안 된다 그랬죠? 자, 오늘 프린트를 봐보세요. 오늘 프린트, 자, 2번 문제 봐보세요. 2번. 기출 확인 문제 있죠? 앞장? 앞페이지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거 그랬죠?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 동그라미. 거래 일반이 맞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죠? 이미. 해당 특정 영역이 아닙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죠. 2번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5번 지문이 폭리하기, 폭리. 5번 봐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인자의 궁박, 경솔, 무경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그 목적이죠. 그 5번이 여기 이거 폭리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백사조가 시험에 나오면 여기 이걸로 다 끝나요. 이걸로. 백사조는 이거 사례 내기 힘들어요. 사례 내면 아까처럼 오지선다를 못 만들어요. 백사조는 대부분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칠판으로 오시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여기 법률행위 목적까지 했거든요. 목적에 확가적타 무효사유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무효. 이제부터 여기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완전 유효하게 효력 발생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정상적 의사표시 그래요. 그럼 이런 정상적 의사표시는 법이 굳이 관여할 필요 없겠죠? 법은 이걸 또 결하했을 때, 이 요건을 결했을 때 법에 관여해서 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만 할게요. 자,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죠? 일치한 걸 결했다. 그것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 요건을 결했다. 이것을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법은 여기에 관여해요. 여기. 그럼 불일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약 4문제 나와요. 이거 처음에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럼 불일치 유형으로서 먼저 비진입 표시가 나와요. 비진입 표시가, 자, 이게 아닐비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즉 내 진짜 속마음과 다르게 의사표시했다고 말해요. 내 속마음과 다르게.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가 나와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이 뭐죠? 둘이 짰다. 둘이 짜고 헛소리했다고 말해요. 이건 혼자 속마음 아닌 표시했죠? 그래서 이건 혼자 그냥 헛소리한 겁니다. 혼자. 이것은 둘이 짜고 한 거. 그 다음에 차고 있어요. 차고. 세 가지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유형이고, 하자 있는 경우는 사기와 강박이 있어요. 사기, 강박. 사기는 누구한테 기망당했다, 속았다. 강박은 누구한테 공포심을 당했다, 쫄았다 그 말이겠죠. 그럼 자, 하자 있는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겁니까? 불일치한 겁니까? 이건 불일치였죠? 그럼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서 불일치해서요? 일치했다면 일치. 이것도 불일치면 나눴겠습니까? 뭔가 다른 게 나눴겠죠? 이건 불일치고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긴 했지만 하자가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불일치, 이건 이쪽 일치지만 하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비통착사강이라고 할 겁니다. 비통착사강. 그럼 비통에 여기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착사강 이쪽에 취소사유가 존재해요. 취소. 그래서 여기가 107조, 108조, 109조, 이게 110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사표시 규정 107조부터 110조를 이제 오늘 집에 갈 때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럼 이 조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 이 두 조문들은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첫 시간에 민법 정책 할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염두하라 그랬죠. 이거 물권은 물권 법정지, 계약은 계약자 원칙. 그래서 이건 민법 정책이 있으니까 항상 재단상 법률행위만 이 법조문이 적용되고 이게 아닌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 뭐 혼인, 입양 이런 것들 또는 소송행위 등 공법상 행위 얘들은 다 재단상 법률행위 아니죠. 여기는 이 조문들이 절대 적용 안 됩니다. 절대. 그 다음에 자 여기 무효취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효취소 그러면 원칙 절대적 그랬죠. 근데 여기 무효취소는 상대적 무효취소예요. 상대적.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무효취소는 상대적 무효취소다. 상대적. 즉 상대적 무효취소란 무효취소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나 취소라고 대항 또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 비통 착사 강의는 자기끼리는 무효취소이더라도 이 무효취소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취소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의 제3자는 유효처럼 돼버립니다. 이것을 상대적 그래 상대적 사람 파가면서 무효취소를 주장한다. 절대적은 누구한테나 무효취소. 근데 이제 좀 이따 조문을 보시겠지만 여기 비통 착사 강의는 무효취소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는 무효더라도 네 무효 가지고 무효취소 주장 못하죠. 그러니까 유효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잘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책은 일단 자 47페이지 거기는 제가 필요한 걸 다음 주에 좀 할 거니까 일단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62페이지 오시면 돼요. 62페이지. 그 큰 제목 비정상적 의사표시 써 있습니까? 왜 제목이 저기 있어요? 여기 정상적 의사표시는 법이 굳이 관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 못 갖춘 여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1절 있습니까? 제1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죠? 이게 속마음과 다르게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비진이 표시. 즉 남편이 와이프 생일 때 무슨 금반지 금목걸이 사줄게 그랬어요. 사실은 사줄 생각 없어요. 근데 어젯밤 술 먹고 늦게 와서 한 대 맞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줄 생각 없는데 생일 때 금목걸이 사줄게 그랬어요. 이게 비진이 표시. 또 옷 사러 갔는데 백화점 점원이 손님이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근데 어머 고객님 너무 멋져요. 하자 마. 고객님 위해서 태어난 옷이라고. 그러니까 다 비진이 표시예요. 속에 없는 헛소리. 그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발음도 비슷하죠? 비즈니스예요. 속에 없는 헛소리 하는 거. 이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랍니다. 그럼 자 107조 조문을 봐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가 진심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예요. 유효. 혼자 헛소리하면 상대방은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 헛소리한 대로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그랬죠.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의사표시 한자예요. 의사표시 한자.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인데 그러나 다시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인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다음 알 수 있었을 때 있죠. 알 수 있었다. 알았다요, 몰랐다요? 거기 알았거나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첫 시간은 몰랐다. 알았거나 알았거나 쓰지 않겠죠? 몰랐다요. 몰랐는데 과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선의과실. 그때는 무효로 한다 그랬어요. 무효. 다음 2항 있죠. 2항. 2항 전항이란 1항을 말하겠죠.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써있죠. 이게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는 유효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107조만 할게요. 이제 다시 오고.
자, 다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제 무유사유 여기 두 군데 있죠? 여기 무유사유. 그래서 여기 무유사유 하나 있었고 여기 무유사유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 무유사유 있죠? 이 무유 중에서 어떤 사유만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 못하죠? 여기. 이 사유로 무유이면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근데 딱 여기 103조, 104조 경우만 반환 청구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모든 무유 사유는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효도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3조, 104조 경우만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사유질서 위반. 그럼 이제 다 지우고 제가 이제 107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중에 여기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주소를 일단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유질서 위반의 경우에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것을 불법 원형 급여를 했고 다른 사유로 무효일 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무효 취소는 원칙 절대적 무효 취소인데 지금 공부하시는 이제 비통착사강 여기는 상대적 무효 취소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7조를 읽어보셨으니까 자 107조 조문을 정리해 볼게요.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는 혼자 헛소리 했죠? 원칙 효력 있다 해서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란 말은 표시한 대로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표시한 대로. 단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 그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무효를 선의 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 못하니까 이자한테는 유효로 되는 거죠. 라고 107조의 1항, 2항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알았거나 여기 알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헷갈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선의가 어떤 걸 알았다, 몰랐답니까? 몰랐다. 악인은 어떤 사실을 안 경우 알았다요. 알았다. 그럼 몰랐다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었죠.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 말은 꿈속에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전혀 몰랐다. 근데 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존재하죠. 잘못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잘못으로 물은 거예요. 이 선이야기 아까 정리했죠. 이러긴 다시. 그럼 이 선이야기를 107조로 한번 대입해 보면 107조로 그럼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심 아니죠. 진심 아님을 상대방이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뭐 남아요? 무과실 남았죠? 이때만 이게 완전 유효예요.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비지인 표시가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비지인 표시가 완전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며 무과실해야지 완전 유효고 진이 아님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고 진이 아님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까지 없어야지 완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상당히 어렵다 그랬죠. 아까 1교시하고 또 봤는데 약간 좀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일단 외우세요. 일단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알 거니까 107조 그러면 107조 진이 아님을 상할수 무효 외우세요.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알았다 반대가 선이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 상소무 외우시면 돼요. 상할수 무효, 상소무 유효 이러기까지 해야지 법조문을 정확히 지는 겁니다. 다시 상할수 무효죠. 상소무 유효.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지금 좀씩 헷갈리니까 일단 오시고요. 예, 아니면 다음 주까지 소모돼 이거. 상할수, 상소무.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107조는 봐도 이해를 못해요, 잘. 합격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107조 이해했냐 안 했냐 그걸 의문할 게 아니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일단 그렇게 하시고 단계적으로. 그럼 자 오늘 문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나라디 문제. 오늘 나라디 문제 3번 문제 있습니까? 3번 봐보세요.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니시무사와 달리 가로. 아 이게 비진이 표시구나 그 말입니다. 가로쳤습니까? 니시무사와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그 말이 사실은 기부할 의사 없죠. 근데 겉으로 기부한다 그랬죠. 이게 비지시.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느끼를 마쳤다. 갑과 을 사이 법률강의 설명 옳은 거 그랬습니까? 옳은 거. 그럼 거기 4번 지문이죠. 4번 지문을 쉼표까지 읽어보세요. 한 줄 반.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밑에 알 수 있었다. 그럼 상할수 무효라고 푸시면 돼요. 뭔지 몰라도 아직. 알 수 있었다면 을은 무효니까 넥스토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았죠? 상할수 무효. 이렇게 푸는 거 시험은.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죠? 일단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외우시면 돼요. 상할수, 상소무. 107조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이게 정답으로 이런 게. 알 수 있었냐, 몰랐냐.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정확히 딱 입력하면 좋지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상할수, 상소무 하시면 돼요. 일단 상할수, 상소무라고. 일단은. 그러면 답은 맞춰요. 답은. 괜히 107조 뭐하러 힘들게 해요. 이거 알아서 사회생활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냥 외워서 맞추면 돼요. 상할수, 상소무 이렇게. 그럼 이제 107조를 조문을 검토해 봤으니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 그리고 항상 우리 처음에 약속했죠? 민법 공부할 때는, 아니, 다른 모든 과목도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내가 알겠다, 모르겠다. 제가 하지 않은 것, 만약 이러면 어쩔까, 그 순간 이게 싹 무너져 버립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 딱 두 가지 사례만 생각하세요. 그거 말고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아직. 그거 하면 다 흐트러버립니다. 그래서 107조는 두 가지 사례만 정확히 딱 비교하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럼 시험에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친구 우리 사업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날마다 술만 마시면서. 이제 친구 갑이 X부동산 줄 생각은 절대 없는데 혹시 친구가 죽을까봐 마음에도 없이 준다고 말하고 일단 등기를 넘겨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왜 마음에도 없이 이랬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 말하고 받아오면 되겠죠. 그러려고 그만큼 친하니까 주겠죠. 그러려고 일단 줄 생각 없지만 혹시 죽을까봐 준다 그러고 등기 넘겼습니다. 그러면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비진위 표시. 일단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겼죠. X부동산. 그럼 우리는 소유권 취득이요 뭐돼요? 네? 그렇죠. 원칙 유효. 취득합니다. 원칙 유효. 얘가 취득 못한다 그 말은 친구가 두 번 죽인 꼴이에요. 친구를. 원칙 유효. 취득하면 원칙 유효. 아무 말 없으면 유효. 원칙 유효. 그럼 이제 우리 완전한 소유자죠. 완전한 소유자요. 그래서 우리 돈이 급해서 병한테 X를 팔았어요. X를 팔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병은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이런 거 알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비진위 표시. 근데 시험이니까 병을 알았다고 내요. 알았다. 참 특이하게 병이 이 사실 다 한대요. 참 특이하게. 그럼 병 소유권 취득이요 뭐돼요? 그래서 취득합니다. 유효. 병은 우리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죠?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알았던 몰랐던 다 유효예요. 그러니까 유효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무효에서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건 무효 아니잖아. 이건 무효에서만 선의 3자가 나와요. 이건 유효니까 그냥 유효면
너도 유효돼요.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알았던 몰랐던 다 유효. 그래서 유효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여기.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무효지정 못하는 겁니다. 이제 비교하실 사례. 갑소의 X부동산인데 갑이 마찬가지로 친구 우리에게 줄 생각 없거든요. 근데 혹시 친구가 자살할까봐 일단 마무 의도 없이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비지인 표시.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전 듣기 넘겨줬습니다. 근데 을도 알아요. 을도 이 친구가 혹시 내가 어떻게 자살해 달까봐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했구나라고 을도 알아요. 을도 상대방도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이게 무효가 돼요. 예외적 무효. 원칙 유효지만. 그럼 소유자 갑이죠, 여전히? 이등기 무효니까. 근데 우리 너무 급하니까 일단 알았지만 일단 팔았어요, 병한테. 너무 급해서. 당장 돈 없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자, 아까 전 시간에 앞등기 무효면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너도 무효해야 되는데 이 무효 사유가 비진이 표시죠? 무효 사유가 비진이 표시. 그럼 107조 2항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107조 2항에서 전항 비진이 표시 무효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써있죠? 그 조문 때문에 이자가 선이라면 병이 선이라면 그 107조 2항 때문에 이 무효 가지고 갑이든 을이든 둘 간의 무효죠? 이 무효 가지고 병한테 무효지향 못합니다. 그럼 병은 등기 유효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이 비진이 표시했죠? 그래가지고 선의 3자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겁니다. 107조 2항이. 그래서 107조 2항 때문에 앞 무효 사유가 비진이 표시라면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된다. 선의 3자 보호죠. 그럼 병이 참 특이하게 앞 사실을 다 알았대요. 병도. 이 사실을 다 알았대요. 그러면 2항에서 악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제 무효가 얘는 그냥 무효. 선의 3자만 보호되니까 악의는 원칙대로 무효가 무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이런 유효냐 무효냐 많이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럼 약간 좀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자, 앞등기 유효 그 말은 앞등기 유효는 수학으로 치면 100이에요. 100. 그럼 100을 넘겨받으면 난 무조건 100이에요.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유효 그러면 완전 유효하죠? 그럼 뒷사람은 그냥 무조건 100은 100. 알았던 몰랐던. 근데 앞사람 무효 그러면 0이죠. 0. 무효니까 뭐가 없잖아요. 0을 넘겨받으면 여전히 0 무효예요. 이 절대적 무효. 근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0이 유효로 바뀔 수 있죠. 이런 선의 3자 보호규정 없다면 원칙대로 0은 0 절대적 무효. 근데 여기 107조 2항처럼 선의 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등기는 이걸로 이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을 유효죠. 을 100이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100이에요. 뭐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100. 이 등기 무효죠. 무효 원래 0인데 선의 3자 보호규정이 있으니까 선이라면 0이 100으로 바뀌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 공식 이대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시험은 이대로 푸시면 무조건 맞아요. 시험은. 자, 그럼 이제 한 명이 더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자, 병이 선이어서 유효래요. 병이 선이어서 X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병이 정한테 또 팔았어요. 정이 등기했는데 이 정은 참 특이하게 악이래요. 병도 선인데 정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대요. 이런 사실을. 그럼 정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합니다. 그래. 100은 100. 100은 100에서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앞사람 100이니까 100은 100 그대로. 이대로. 왜냐하면 병이 완전한 소유자죠. 유효니까 병이 완전한 소유자예요. 완전한 소유자. 그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으면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완벽한 권리 취득합니다. 이걸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걸 뭐 엄폐물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엄폐물 그 말이 차단요. 즉 여기 앞쪽에 무효 사유가 존재했지만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여기서 모든 하자가 다
딱 차단돼요. 그리고 나는 완전 유효를 취득하니까 나도 그냥 무조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면 이대로 그대로 하면 되죠. 이거과 틀린 거 얘기 하나도 없죠. 사람이 몇 명이 나오든 이대로 하시면 이대로. 그래서 107조는 일단 두 가지 사례만 정확히 딱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이제 5월 달에 좀 약간 더 플러스 알파 하시면 돼요. 그럼 나 63페이지 오시면 자, 02번 원칙적 유효 그랬죠? 자, 노란색 제목 밑에 보세요. 비진이 표시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표시 및은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까지. 다음 밑에 03번 예외적 무효가 있죠?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상할수 그 비진이 표시는 무효가 된다까지. 04번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있죠?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비진 표시 무효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밑에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이걸 다 풀어 쓴 겁니다. 이걸 이 사례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사례 글씨가 좀 차이니까 잘 봐보세요. 우리 사업에 실패하여 자신의 집에 경매로 타인수로 넘어갔고 이에 실효에 빠져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알게 된 그 형 갑이 이제 여기는 형이 갑이래요. 형이고 친동생이고 갑이 의르 자살을 막고자 주택을 한 채 마련하여 우리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자 형 갑은 나중에 우리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으면 자신의 진짜 의도가 증여의사 없죠? 진짜 의도, 증여의사 X 진짜 의도를 말하고 그 주택을 되찾아올 생각이었다. 그러나 갑의 그러한 의도와는 달리 을은 그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말았다. 병에게 팔았죠? 갑은 소송을 통해서 그 주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입니다. 을에게 등기 넘겼는데 우리 병한테 판 거죠? 팔았어요.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했다면 병이 완전 유효 소유권이니까 갑은 병 소유권 뺏어올 수 없습니다. 갑은 주택 못 찾아가실 때. 근데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동생 등기 무효라면 이 병이 앞사실을 몰랐다면 완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주택은 무조건 병 소유라 갑은 주택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병이 알았다면 무효니까 그럼 얘도 무효, 얘도 무효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거든요. 그때 갑은 병한테 부동산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 말입니다. 사례 해결 보세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할수 그때는 무효이다. 따라서 갑의 진짜 의도를 만약에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아래쪽이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갑과 을 사이 증여격 무효이며 따라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 증여격이 무효이더라도 제3자 병이 갑과 을 사이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그 계약 무효 주장할 수 없죠. 그 말은 선이 병이 유효니까 부동산 못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병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요컨대 갑이 그 주택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증여 진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며 상할수 또한 병도 그 사정을 알았어야 한다. 거기까지 읽으면 돼요. 병도 알았어야 무효예요. 그러면 둘 다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죠. 갑은 병한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례가 차근이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례가.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만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우리 시험은. 그리고 우리 사례는 정이 없거든요. 시험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 사례만 딱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혹시 안 적거나 그런 질문 있을까봐 이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 사례가 어려워요. 어려우면 이거 마세요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3월달 5월달 매 순화마다 저는 얘 똑같이 쓰거든요 얘를. 그러니까 한 번 딱 정리하면 똑같아요 이제. 똑같습니다. 거기다 안 한 거 플러스 알파 조금씩 더 내려갈 뿐이에요. 똑같아요. 쓰는 위치도 똑같아요. 쓰는 위치도 1월 3월 5월 똑같아요 다 뭐든지. 이제 안 했던 거 몇 개만 추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적어야 근데 적다 보면 설명 놓치죠? 그럼 이제 동영상 보고 좀 적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동영상 못 보겠다 하신 분은 학원마다 노트 필기 잘 하시면 있거든요.
그러면 밥이라도 사주고 노트를 빌리세요. 뭐 복사하면 되잖아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적은 사람이 있어요. 학원에 꼭. 그래서 아무튼 동영상 보고 한번 적으시면 이거 사례 똑같이 제가 5월까지 안 적어도 돼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64페이지가 있죠? 거기 상단에 비진입 표시로 보지 않는 판례에 되어 있죠? 그래서 A와 B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비진입 표시 여기 진이가 진심이죠? 진심을 내심적 효과의사 그래요. 내심에 있는 효과의사. 그럼 여기서 말한 진이를 우리 대법원이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따라서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대요. 최선.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 거지. 즉 특정한 내용이에요. 당시 상황에서 이게 최고였다. 그게 진이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것이 진이가는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진이와 달라요. 대법원이 판단하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책을. 자, 여기 보시면 비진입표에서 진이란 동원하십니다. 특정한 내용의 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 표의자가 가로칩니다. 가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일단 B 보세요. B.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동원하칩니다. 최선이라고 판단한 동원하면 이게 진이에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럼 진이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법원은 진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 않고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 107조 진이란 당시 상황의 최선이라 판단해서 어떻다고 말했죠? 그걸 진이랍니다. 우선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감남을려 청춘 남녀가 만났어요. 서울에서 소개팅을 만났어요. 소개팅 만나가지고 이제 한 3번째 만났거든요. 근데 슬슬 여기 작업 들어가겠죠? 작업 들어가려고 우리에게 토요일 날 같이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가자 그랬어요. 감남이. 그러니까 올려고 어머 미쳤니 만난 지 3번밖에 안 됐는데 반대했어요. 갑이 아침에 일찍 갔다가 오후에 올 테니까 걱정 마 그래서요. 우리 정말이지? 그래 갈게. 그래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이제 해운대 가서 광안리 가고 막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이제 점심 때 회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 했어요. 이제 슬슬 본심이 나오겠죠? 소주를 한잔 했어요. 그래서 술 마셔서 내가 지금 운전 못 하겠다. 인근 모텔에 가서 술만 깨고 가자 그랬어요. 술만 깨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 미쳤니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술만 깨고 가자니까 너 정말이지 해서 들어갔어요. 둘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야수로 변하겠죠? 갑자기 야수로 하니까 우리 항거하는데 힘이 너무 얘가 세서 도저히 힘으로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 판단했어요. 나 이대로 강제로 당하느니 그냥 까지 쿨하게 허락하자 그랬어요. 쿨하게. 그게 진이에요. 진이. 그러니까 우리 당시 상황에서 진정으로 바랐는가 나도 몰라요. 이게 진이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그걸 진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더 어렵나요? 이게 더 어려우면 그럼 제가 이제 이게 더 어려우니까 우리는 여기 실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두환 판례예요. 전두환. 실제로는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로 5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5공 당시에 서울 남산 지하에 계엄사령부가 있었어요. 그 전에 3, 4공화국 정치인들 있죠. 이 자들이 그동안에 부패를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전두환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을 계엄사령부로 남산 지하로 다 불렀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오늘 밤에 여기서 묻혀 죽을래? 너희 재산 국가에 다 헌납할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웠겠죠?
남남치하에 오니까 제발 살만 주세요. 재산 다 국가에 증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증여했어요. 강박에 못 이겨 증여했습니다. 전단이 무서우니까. 그래도 억울해도 입 못 열겠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대통령 누가 됐어요? 노태우. 그래도 입 못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대통령 됐어요? 이제 이분이 대통령 되면서 문민정부에서 애들 다 깜빵보냈죠? 그리고 사형선고 받았잖아요. 그때 이자들 입을 열어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때 입을 열어서 우리가 강박당해서 증여했으니까 강박은 원래 취소거든요. 취소. 아까 비통 착사강 착오 사기가 뭐 취소죠? 이걸 취소해야겠는데 그럼 취소하면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내에. 10년 지나버리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책을 적어놨는데 자 151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2주 후쯤에 2주 후에 할 겁니다. 151페이지 그 중간에 146조 있습니까? 밑줄 해보세요. 취소권 소멸 밑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가 이게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년 지나버리면 절대 이제 취소 못합니다. 취소. 법에 써있죠 분명히. 그래서 자 얘들이 증여했죠. 증여하고 대통령 2번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7년, 이 사람 5년. 이때 이미 10년 지났죠. 그러니까 얘들은 더 이상 취소 못해요. 얘들은. 근데 이거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쪽 변호사들이 이제 무효 사유를 주장합니다.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으니까 10년, 100년, 1000년 지나도 여전히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걸 무효를 입증하면 다시 이거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겠죠. 무효는 100년 지나도 무효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무효 사유를 주장합니다. 무효. 무효 사유를 주장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주장했냐면 무효 사유. 비진이 표시다 그랬어요. 얘들 겉으로 증여한다 그랬죠. 증여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꿈에도 없죠.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고 얘들 알아요 몰라요? 강박했단 말에 당연히 증여 없었던 걸 당연히 알겠죠. 알았으니까 비진이 표시 무효다고 주장했어요. 무효. 그럼 이게 입증되면 무효니까 다시 다 부당이득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대법원 판사들이 여자를 돈 돌려주기가 쉽겠습니까? 안 돌려주겠죠. 그래서 이미 판사들이 너희들 돈 절대 못 돌려줘 이미 결론을 지어놨어요. 그럼 이걸 부정해야겠죠. 그때 하는 말이 얘들이 진이란 진정으로 바란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안 죽으려고 최선이라 판단하고 증여했죠. 그게 진이다 했어요. 진이. 그 사건은 비진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에 당시 상황이 최선이다. 안 죽으려면. 그게 아까 저기서 진이지 그날 밤 진정으로 바란 건 아니었죠. 그건 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효 입증 못했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럼 이게 불공정행위다 그랬어요. 불공정행위. 불공정한 행위라 했습니다.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령이 무효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기부행위나 증여는 무상행위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서 무효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좀 이따 볼 108조 통정허위 표시 아닌가 그랬어요. 이것도 무효니까. 그러니까 얘가 국가가 같이 짰습니까? 짠 건 아니죠. 그러니까 108조 무효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무효 사유를 주장해도 다 무효 아니다. 그리고 취소 못하니까 너희들은 증여받은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온 판례가 이 판례예요 지금. 이제 해운대를 모르니까 제가 원래 이거 3월달 할 건데 이 판례를 약간 어렵지만 해봤습니다. 약간 어렵죠 약간. 자 그다음 다시 이제 동그란 상단에 A 있죠. A 봐보세요. A. 다시 A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비진이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 동그라미 쳤죠. 특정한 내용에서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가로쳤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 동그라미 치세요.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 동그라미 치세요. 강박.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강제나 강박 다 공포심, 쫄았다. 지금 이 사건 여기 이제 강박으로 증여가 나오면 되게. 다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삽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 말을 가로 치세요. 가로. 자, 증여는 효과 의사가 없었던 것 가로. 원래 판례 오문이 이렇게 썼어요. 거기. 그게 아니라 써주세요. 거기 위쪽에 쓰시던 거 가로 딱 읽어서. 원래 판례 오문이 뭐냐면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래 판례 오문 그대로 증여의 내심 후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원래 판례 오문은 이렇게 썼어요. 가로가.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책 저자가 약간 좀 짧게 줄여서 쓴 겁니다. 이거. 그럼 이게 진이에요. 이게 진짜 의도, 진심. 그럼 이 가로를 한마디로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진이가 결여된 거에서 비진이 표시. 가로가 한마디로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아까 비진이 표시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판례 지금 아니다. 다시 아까 비진이 표시 아니라 했죠? 이 판례를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강박. 이 강박. 그래서 가로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이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외우시고 우리가 하나 외우셔야 되고 하나 또 외웁니다. 자, 여기 강박 그러면 지난주에 뭐가 떠오르세요? 지난주에 강박 나오면 뭐가 떠올라요? 지난주에 강강어신조 103장이다. 강박 그러면 첫째 제일 날라온 게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103조 아니에요. 다음 강박은 110조예요. 110조. 이건 취소사유거든요. 그래서 110조는 107조 아닙니다. 그래서 강박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107조니까. 그래서 강박 그러면 비진임 표시다. 무조건 틀려요. 비진임 표시 아니다까지. 이거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강박은 원래 취소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완전히 쫄았다. 그래서 의사결정 자의가 완전히 박살냈다. 그럼 거의 의사 무능력이 돼버렸죠. 그럼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의가 완전히 박살되면 그때는 대법원이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아니라 그때는 애초에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했어요. 법에는 취소지만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완전히 쫄았다 그러면 그냥 무효 그랬습니다. 무효. 강박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딱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변호사들이 네 번째로 이자들이 남산 지하에 가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살냈다 그랬어요. 변호사들이. 이자들이 완전히 쫄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이 남산 가니까 경치만 좋던데 당신들은 왜 쫄았어요? 당신들은 그날 이 상태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다 인정 안 했습니다. 재산 안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나와요. 그래서 강박은 107조다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밑에 적용 범위 이어서 하겠습니다.